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해 첫 영상을 준비해보게 되었는데요. 이 첫 영상에 딱 맞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2021년도 대구 부동산 전망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내년 대한민국 부동산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구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선들도 다양하게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공급 물량이 많고 또 세금이 강화되기 때문에 하락하지 않을까, 조금 관망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았는데, 사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이런 궁금증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승을 하느냐 그리고 하락을 하느냐를 떠나서 이 상승과 하락이 있다라고 했을 때, 혹은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어떤 것들을 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영상을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 된 상태로 2021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실제로 2020년 11월 5일에 올렸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유튜브 내용들 찾아보면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던 현실이었었는데, 대구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폭등을 하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20년 11월 19일에 수성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 선정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달서구가 주요 타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갖가지 추측들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12월 17일 대구 전역, 달성군의 몇몇 지역을 빼고 대구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 11월부터 물론 예상을 했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오는 그 시기쯤에, 그때도 2020년 전망이란 것을 했을 거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알 수가 있었을까?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 나오고 있는 대책들이나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한 변동성을 생각해 보면 전망이라는 것이 정말로 무의미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전망 주기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이제 추측을 해봤을 때, 이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재 나와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길어도 한 3개월 정도, 이 정도가 적정한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의 전망을 보더라도 사실 이것들을 2021년도 끝까지 들고 가기보다는 한 3개월 주기로 우리가 바라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측이나 전망이라기보다는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혹은 내려갈 것이다 라는 말을 듣는다 해도 우리의 불안감만 커질 뿐 사실상 행동에 있어서 크게 달라질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그대로 살고 있을 뿐이겠죠. 지금 현재는 강력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대응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을 들고 있는 사람들, 다 주택자들이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겠죠. 예를 들어서 늘어나는 세금이라거나 아니면 대출이 옥죄어진다거나 라는 부분들 말인 거죠. 자, 어찌됐든 한 3개월 정도 내에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한 3가지 정도를 키워드 맞춰 보았습니다. 바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대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집값이었습니다. 먼저 금리 인상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이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도 뜨겁다 보니까 이 시중 유동성을 전부 다 빨아들이게 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현재 몰린 돈이 2200조 원 정도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2019년 대비 한 7% 정도가 오른 수치다라고 뉴스 기사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돈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는 가운데 최근 시장 금리가 오름세에 있습니다. 가계대출이라거나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코로나가 조금 잡히게 되면 시중금리는 조금씩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미국 연준에서는 코로나가 잡힌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금리 인상 부분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란 것이 조금 변동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대구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상승 하락 이런 것보다는 금매 물건은 조금씩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출 부분입니다. 최근에 연끌을 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가계대출을 조금 조절한다, 억제하자라는 방침으로 현재는 2천만 원까지 가능하였었는데, 신용대출을 제한을 조금씩 풀고 있습니다. 여러 은행권에서요. 그리고 고소득 전문지 신용대출은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한도를 낮춰서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내까지는 이러한 기준금리라거나 아니면은 대출 부분이라거나 유동성을 더 펼쳐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집값 상승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초점 맞춰야 되는 부분이 바로 서울 집값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현재 대다수 지역이 규제 지역인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다 보니까 역풍선 효과로 인해서 서울 집값이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조금 뚜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성구도 지금 서울과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기존의 수성구만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져 있었는데, 대구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 묶였다 보니까 오히려 수성구 쪽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수성구 내에서 중층 재건축 건물들이 좀 더 본격화되는 시점에 조금 더 활발히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서울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측면에서 서울의 집값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성구 집값의 변화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이런 수성구 집값이 옆으로 퍼져 나가다 보면은 대구 전역의 부동산 가격들이 조금씩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것은 3개월 정도 내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서울의 집값을 조금 초점 맞춰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부동산 대책들의 대다수는 이 서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집값이 대한민국 선도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서울의 집값이 잡혀야지만 다른 지방들도 잡힐 수가 있다라는 측면인 거죠. 그래서 서울 집값이 어찌됐든 모든 지방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측면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행동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상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집이 있을 때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집이 없다면은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전세값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난이 더욱더 급증하게 되었고,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뛰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무주택자 분들은 그래도 내 집 마련을 첫 번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청약이라고 하는 건데, 요즘에는 워낙에 신규 분양 단지들의 프리미엄이 높다 보니까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당첨만 되면은 최소 몇 천만 원부터 억은 기본적으로
차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필수적이다. 특히나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도 묶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는 경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신축에 대한 고집만 없으면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싸게 나온 물건들이 꽤나 많거든요. 특히나 수성구 쪽으로 이 경매 물건을 바라본다면 꽤나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조정대상 지역, 즉 다주택자들의 세금 문제로 인한 물건들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 매매, 즉 급매 물건들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똘똘한 한 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조정대상 지역이 묶였다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 내가 자본이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똘똘한 한 채를 좀 더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과 같이 거래 절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보러 다니는 것이 가장 좋은 기회다,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지를 좀 잘 생각해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좀 입지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더 똘똘한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세금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를 고려해야 되는데 세금 계산이 필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대출이자 계산은 필수라는 겁니다. 시중금리가 조금씩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가운데 우리가 아파트를 단순하게 1년, 2년만 보유하고 있다가 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조금씩 오르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씩은 더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심이 옳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입니다. 네, 대출 이자 계산은 필수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들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조금 더 두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기본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기본만 잘 가지고 있다면 사실상 크게 흔들릴 일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본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집은 오래 갖고 있을 곳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래 갖고 있을 곳이라는 것의 개념이 뭐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 가치가 있을 만한 지역인가, 이게 첫 번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입지라고 하는 것들, 이 부분만을 챙긴다면 사실 이게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우리가 그냥 살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하락을 해도 조금만 하락하고, 그리고 상승을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선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오래 갖고 있어도 괜찮은 곳, 이런 것들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철저히 투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거주의 개념으로서 그냥 내 생활 반경이면 됐지, 이 정도 수준에서 멈췄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부동산은 철저히 투자의 개념으로서 동계산은 확실히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래 가치에도 괜찮을 것인가, 5년, 10년 뒤에 가격 변화는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곳인가, 자, 이러한 개념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돈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공부는 필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선 것들과 거의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 내가 살기 편한 곳에 집을 사는 것은 조금 어리석은 행동일 수가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럼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되죠? 라는 질문을 또 많이 받곤 하는데 별거 없습니다. 사실상 그냥 요거 한 가지만 꾸준하게 잘해도 기본적인 것은 다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집부터 시세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단순하게 지금 얼마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시세 변동의 흐름,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로 펼쳐나가고 또 살기 좋은 곳에 시세 조사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넓혀 가시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세 정도만 알아도 생각보다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목적이 뭐냐? 바로 서민 주거 안정입니다. 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세금을 많이 늘린다. 특히나 다주택자들을 억제해서 이제 세금을 왕창 많이 내도록 하겠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뭐 좋고 나쁘다, 잘 되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를 떠나서 방향성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현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갈수록 억제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역시나 똘똘한 한 채가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에서 어떤 것이 가장 똘똘한 한 채일까를 끊임없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10년 이상은 바라보는 것이고, 어쩌면 평생 살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가지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부동산 매매를 접근하신다면 그리 어려운 선택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21년도 대구 부동산 전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 잘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